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존중받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에게도 후배에게도 심지어 낯선 이에게도 어느 순간 우습게 보이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당신께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도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 말투와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만 싸우진 않는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속으로는 저건 아닌데 싶은데 막상 그 자리에서는 꾹 참거나 아니면 욱하는 마음에 톡 쏘듯 말해버린 경험. 말을 하지 않으면 억울하고 말을 하면 싸움이 될까봐 두려운,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후회하는 일들. 오늘은 그 지점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되 싸우지 않는 방법. 이것이야말로 관계에서 우습지 않게 보이기 위한 진짜 기술입니다. 회사에서의 은근한 무시. 58세의 김민정 씨는 최근 재취업에 성공해 한 중소기업의 행정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속이 답답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30대 중반의 팀장이 회의 중에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아, 이건 김 과장님 세대엔 잘 안 맞는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민정 씨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겠지 싶어 처음엔 넘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업무 제안이 묵살되거나 그건 요즘 방식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조언처럼 포장해 자꾸 던져왔습니다. 그럴 때 예전 같으면 민정 씨는 그냥 침묵했을 겁니다. 그게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조용히 그 팀장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회의 때 말씀하신 부분 중에요. 제가 좀 구세대처럼 보였을 수 있겠지만 그 표현은 저한테는 살짝 무시처럼 느껴졌어요. 앞으론 그런 식의 표현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이후 상황을 바꿨습니다. 팀장은 당황했지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 이후로는 말의 뉘앙스를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피했지만 말할 건 말했다. 바로 이것이 품격 있는 자기 표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효과적일까? 우리는 보통 상대가 무례하게 굴면 똑같이 되받아쳐야 안 얕잡아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감정의 싸움이지 관계의 개선이 아닙니다. 진짜 우습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그 예입니다. 그 말 조금 무례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식은 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이 좀 거슬렸어요.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이 말들은 감정을 누르지도 않고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느낀 바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이런 말투를 갖춘 사람은 상대에게 경계를 분명히 보이게 되고 그 경계 덕분에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경계를 그린다. 화를 낸다고 해서 강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쉽게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은 상대에게 당신이 불안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단단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감정을 넘기지 않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정은 조절하고 메시지는 분명하게. 그럴 때 당신은 절대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다. 눈빛과 자세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히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말을 잘 못해서 우습게 보이나 봐요. 그런데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건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 없이도 풍기는 기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운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눈빛과 자세, 그리고 작은 습관들입니다. 앉아있는 자세 하나로 무시당한 순간. 정은미 씨는 60세입니다. 평생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게 살았고 최근엔 지역복지관의 자원봉사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봉사도 잘하고 성격도 원만했지만
왠지 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걸 자주 느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도와드릴까요? 해도 괜찮아요. 다른 분이 하실 거예요. 그건 다음에 생각해보죠. 이런 식의 반응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회의를 지켜보던 한 동료가 은근히 말했습니다. 은미 언니는요? 말씀은 잘하시는데 앉아 계시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여요. 자꾸 주눅 들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 순간 은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말은 하고 있었지만 자세나 눈빛이 나는 뒤에 있을게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 몸은 말보다 먼저 말한다. 고개를 자주 숙이고 있진 않나요? 어깨가 안으로 말려 있진 않나요? 말할 때 눈을 피하거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진 않나요? 이런 모습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에게 나 자신이 없어 보여요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눈을 또렷이 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말할 때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이 중요해 보이고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비언어적 태도를 바꾸는 5가지 작은 연습. 허리를 펴고 앉기.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등받이에 기대기보다 바로 세우고 중심을 잡으세요. 그 자세 하나로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눈을 피하지 말고 응시하되 부드럽게. 공격적인 눈빛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는 따뜻한 시선으로 마주하기. 말할 때 숨 고르기. 급하게 말하지 말고 한 문장 뒤에 잠깐 멈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기. 팔짱을 끼거나 손을 배에 올려두는 건 다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요. 손은 열려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작은 미소 유지하기. 너무 굳은 표정보다 작은 미소가 훨씬 강한 인상을 줍니다. 나는 나를 신뢰한다는 메시지. 그게 미소에서 시작돼요. 왜 이게 중요할까? 사람은 말보다 비언어적인 정보를 먼저 인식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5초 안에 판단하는 기준. 그건 말보다 눈빛, 자세, 표정입니다. 그 5초 안에 보여주는 나의 태도가 이 사람은 건드려도 괜찮겠다 혹은 이 사람은 쉽게 볼 상대가 아니구나를 결정짓는 겁니다.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한 전략은 말보다 먼저 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눈빛과 자세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세상도 당신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을 겁니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단호한 한마디. 살다 보면 이런 순간 꼭 한 번쯤 마주합니다. 이 사람 지금 나 무시했나? 이건 좀 지나쳤는데 라는 기분이 드는 순간.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을 느꼈음에도 바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고요? 괜히 불편한 사람 될까봐. 싸움이 날까봐. 그냥 넘기는 게 낫지 싶어서. 하지만 이런 선택은 결국 나는 건드려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그런 신호를 받은 사람은 더 선을 넘기 시작하죠. 조언이라는 이름의 무례. 55세 박정숙 씨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창 열정을 가지고 플로리스트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미처 해보지 못했던 꿈을 이제야 용기 내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올케가 말합니다. 아니, 그 나이에 그런 걸 왜 해요? 이제 그냥 편하게 쉬면서 살지. 정숙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면 예민하게 군다고 할까봐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속이 뒤집혔습니다. 왜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었을까? 그 밤 스스로에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경험 너무 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을 넘는 사람보다 침묵하는 내가 문제라는 생각에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단지 어떻게 말해야 단호하지만 싸우지 않는지를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단호한 한마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말은 저한테 조금 불편하게 들렸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혹시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시라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에는 비난도 공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분명하게 그어줍니다.
나는 이런 말을 그냥 넘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인상을 줘야 상대는 다음부터 함부로 굴지 못합니다. 왜 이런 표현이 효과적일까? 우리는 무례한 말을 들으면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참는다. 그냥 넘어가자. 결국 쌓이고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폭발한다.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감정 싸움이 되고 결국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세 번째 방식이 진짜입니다. 감정은 누르지 않되 단호하게 예의 있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지키는 대화법입니다. 또 다른 예시, 친구의 빈정거림.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장난처럼 말합니다. 야, 넌 원래 그런 거 잘 못하잖아. 그걸 네가 해? 다들 웃고 넘어가지만 나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웃고 넘기면 그 친구는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들으니까 살짝 기분이 상했어. 웃자고 한 말인 건 알지만 나는 별로 안 웃겨. 그런 농담은 나에겐 좀 불편해. 다음엔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한마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말하고 나면 마음속에 남는 자책은 사라지고 대신 존중받는 감정이 남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계속된다. 사람은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보고 그 선을 시험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건 괜찮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선을 넘는 순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말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라도 말하세요. 늦은 경고도 아무 말 없는 침묵보다 100배 낫습니다. 나를 지킨다는 건 싸우는 게 아니라 경계를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단호하되 예의 있게. 불쾌함은 숨기지 말고 상대를 탓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세요. 그럴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그렇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한 평생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익혀야 할 기술은 많습니다. 말투, 눈빛, 자세, 경계 그리기까지. 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하나로 모이는 곳은 삶의 태도입니다. 잠시 단호해질 수도 있고 가끔은 날카롭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기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느냐,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오늘은 평생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1. 사과는 진짜 실수했을 때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괜히 미안하다고 하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겠지. 하지만 그건 때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봐요. 아, 그냥 농담이었어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이런 말은 나를 작게 보이게 합니다. 반대로 진짜 실수를 했을 땐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경솔했네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다음엔 조심하겠습니다. 정당한 사과는 품격이고 쓸데없는 사과는 자기부정입니다. 불필요한 미안함을 줄이는 것. 그게 곧 나는 내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2. 감정을 인정하되 책임도 함께 진다. 저는 이 말이 좀 서운했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서운하면 사귀거나 폭발하거나 아니면 돌아서고 맙니다. 하지만 우습지 않게 사는 사람은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던지지 않고 표현합니다.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서운했지만 나도 감정적으로 말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말에는 상대도 방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감정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습게 보이고 싶지 않다면 감정을 숨기지 말고 품위 있게 꺼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3.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모든 대화의 출발점이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태도. 나는 나를 존중한다는 태도입니다. 이건 말보다 먼저 느껴집니다. 당신이 입은 옷, 앉은 자세, 목소리 톤, 남의 말을 들을 때의 눈빛,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방식에 다 녹아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왜 나한테 이래?가 아니라 이건 내가 들어줄 만한 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상대가 넘지 않도록 말과 태도로 알려줍니다. 이런 사람은 우습게 보일 수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사과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품위 있게 드러내는 사람, 타인의 평가보다 스스로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크게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건 그 사람이 무엇을 아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나? 이 대화가 끝난 후 나는 내 말에 후회가 없을까?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나? 이 질문에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구에게도 우습게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틈, 큰 위로는 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